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내각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 인사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낙마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했고 이어서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게 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모아서 이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분인데요. 이병군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이게 위법 소지가 있는 겁니까? 예, 뭐 인사검증이라는 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룬 일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음. 먼저 그 부처에서 그런 일을 하는 기능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기능을 수행할 권한도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현행법상의 검찰, 인권부, 출입국 관리, 법률사 이런 걸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다른 부처의 인사검증을 하는 기능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예. 인사검증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도 부여된 바가 없어요. 어. 예, 본래 이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이라는 거는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입니다. 아.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법령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을 해놨어요. 어. 네, 그런데 이거를 법령 개정 없이 법무부에서 그냥 하겠다라는 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죠. 아.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 가령 법무부에서 이제 후보자 동의를 받더라도 구체적인 근거 규정 없이 주민번호를 받아서 납세 정보나 정가 정보 이런 거 수집해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법무부에 맡기는 거 말고 경찰에 맡기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는 겁니까? 아, 그렇죠. 전체를 다 맡기는 것은. 아, 근데 지금까지 경찰을 통해서도 인사검증을 해왔다는 보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차원이었어요, 그러면? 아,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맡겼다는, 전체를 맡긴 것이 아니라, 네. 인사혁신처 대통령 비서실에 위탁된 부분들을 파견을 받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찰이나 감사원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파견을 받습니다. 예.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 파견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관과 협력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데 경찰이나 법무부에 이걸 통으로 맡겨버리면 자체는 지금 법률 그렇죠. 근거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무부나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기면 법률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은 개정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법률 개정도 필요하겠죠. 아, 그래요. 일단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니까 그냥 청와대라고 하면 예, 지금까지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인사검증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컨트롤 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예,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도 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의 인사검증 업무를 떼어내는 특별한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새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침이니까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예. 그게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감찰만 하고 인사검증을 떼겠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그것이 명확히 그렇게 된 것인지 직지가 바뀌었는지는 저희도 확인이 안 되고 알 수가 없죠. 예. 아무튼 만약에 법무부나 경찰이든 여기서 인사검증을 하려면 법률을 바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금 다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을 하면서 18개 부처 가운데 하나인 법무부가 나머지 부처의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을 남겼는데 이게 그 문제의식이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바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은 아닐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법률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윗단에서 이제 헌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한 거겠죠. 제 생각에 이제 헌법에는 인사검증을 어느 부처에서 해라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고쳐서 한다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이제 다만 그게 이제 새 대통령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대로 헌법 정신에 맞느냐 하면 그건 이제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국무위원인데
그렇죠. 예. 국무위원관대 한 사람이 그 지휘하는 법무부에서 다른 부처의 장관 인사 검증을 한다? 아, 이건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 뭐 법률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 차원 예.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헌법적으로 그 국무위원 행정각과는 동등한 지위인데 법무부가 상위기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게 단순히 장관만의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고위공직자나 소속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다 인사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전 부처의 어떤 주요 직위들을 어느 부처에서 하나에서 담당하는 건데 적절치 않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되죠. 아하,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 일단 지금 검찰 출신들이 많이 지금 그 대통령실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법률 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지금 법률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있잖아요. 인수위원회는 인사검증 권한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끝나고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검증의 권한이 있지 법무부나 다른 기관의 검증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법무부나 어느 다른 기관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직이 임명하는 그 지위를 인사검증하고 있다면 그건 위법이라고 봅니다. 아, 법률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부분 이런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비서니까 원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당연한 거고 맞다고 봅니다. 큰 결함이 없으면 지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과거 저희 문재인 정부 비서실에 대해서도 야당과 언론에서 혹독한 기준으로 이제 비판을 하셨고 국민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적어도 그와 동일한 기준을 좀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검찰 출신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개정, 감찰 다 맡겠다는 건데 그거 자체도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다가 지금 개개 인사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문제 이것도 좀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국민한 사람으로서 전임자로서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그러면 전임자로서 좀 특정해서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공직기강 비서관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시원 전 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간첩 조작 사건 때의 검사였거든요.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하십니까? 맡아야 되는 업무에 비춰볼 때? 제가 이제 직전 정부 비서관이 새 정부 비서관 적절하냐 이런 부분까지 언급하는 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언급되는 공안 사건의 조작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거나 성비로 경고를 받았다거나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했던 검증 기준으로는 비서관 아니라 이제 행정관으로도 임명되기 어려운 사례들이라고 이제 판단은 됩니다. 아, 그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 논란이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게 정식 징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 점을 강조하던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우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식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럼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저기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정직 1개월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물론 이제 경고라는 것은 정식 징계는 아닙니다. 주의 위에 그렇지만 이제 아주 가벼운 것도 아닌 게 주의보다는 높은 단계인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일반 공무원들에게 정식 징계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주의 경고라는 것도 그 주의 경고의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나 세무서 이런 데는 주의 경고가 대단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주의 경고의 내용도 봐야 되는 건데 성비위로 주의 경고를 받았다. 요거는 저희 기준으로는 임명되기 어려운 사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인사검증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논란에 휩싸였고 더 나아가서 낙마가 됐던 케이스에 보면은 그 인사검증을 주도하셨던 분으로서 한번 좀 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런 게 왜 인사검증에서 안 걸러졌을까라고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부분도 있고 저건 좀 검증 과정에서 힘들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칼럼에 어떤 부적절한 어떤 그러니까 내용을 썼던 이런 것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다 걸러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검증 과정에서 그런 사유들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런 정도는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같은 기관 출신이 인사 추천하고 인사 검증을 모두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추천권자의 의지가 이제 검증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겠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게 인사 추천하고 인사 검증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니까 추천과 검증이 좀 엄격하게 분리가 되면서 일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을 할 때 그 추천 의도나 무슨 우선순위 또 뭐 임명권자의 의지 이런 건 하나도 안 알려져요. 검증팀에 민정수석실에. 그럼 이제 이름만 넘기는데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는 다른 어떤 거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검증을 하죠. 그래서 검증 결과를 만들면 그 결과 가지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또 뭐 추천한 쪽 또 검증한 쪽 이런 게 모여서 좀 검증 결과를 놓고 이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제 소위 체크앤밸런스가 작동을 하는 그런 구조였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 이게 이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론 뭐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어느 정부도 부실 검증의 비판은 항상 있었죠. 뭐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무슨 성비위, 공안 사건, 간첩 조작 뭐 이런 수준의 논란이었던 적은 없잖아요. 검증 기준이라는 게 무슨 문재인 정부만 특출난 게 아니라 진보 정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과거부터 내려오던 이제 기준들을 조금씩 보완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병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